네, 안녕하십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해로 그 특징과 지원 전략에 대해 함께 알아볼 포항 장성고등학교 교사 김대용입니다. 먼저 강의 주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의 강의 주제를 6가지로 정해보았습니다. 1강에서 3강까지는 제가 강의를 하고 4강에서 6강까지는 구미여자고등학교의 이재순 선생님께서 강의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2022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란 학생부 교과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는 전형을 말하고 단순히 교과목의 수치화된 성적만으로 평가하는 정량평가입니다. 특징으로는 먼저 다른 전형보다 경쟁률이 낮은 편입니다. 대교협에서 발표한 2020 학년도 수시 모집 결과를 보면 교과 전형 평균은 6.7대 1, 그리고 종합 전형 평균은 8대 1, 그리고 논술 전형은 29.5대 1이 됩니다. 특히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을 감안하면 실제 경쟁률은 더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치화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여 안전지원하는 사례가 많아 중복 합격자가 많은 편이며 이에 따라 충원 합격률이 높습니다.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지역 거점 국립대 중 충원 합격률을 발표한 48개 대학의 자료를 보면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순으로 충원 합격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는 학생부 이외의 자소서 같은 서류가 필요 없어 지원하기 가장 편한 전형입니다. 하지만 전원 요소, 수능 최저학력 기준, 모집 인원, 경쟁률 등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경쟁률과 합격 시점이 달라지는 복잡한 전형입니다. 특히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준비사항입니다. 반영 과목, 반영 비율, 산출 지표, 이수 단위 반영, 등급 간 점수 차주 등, 그리고 학년별 반영 비율, 교과와 비교과의 반영 비율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는 전형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또한 이수 단위를 반영하는지 반영하지 않는지도 확인을 해야 하며 등급 간의 점수 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방법이 대학별로 다양하므로 대학별 반영 방법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교과 전형을 시행하는 전국 175개 대학 중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은 76개 대학이고 많은 대학이 아직 구체적인 반영 방법을 확정하지 못하였으므로 꼭 4월에 발표될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가 당락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대학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합격되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전형에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지 더불어 충족 가능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특히 학력 인구 감소로 학교별 1등급과 2등급이 절대 인원수가 감소할 것이고 수능 등급별 절대 인원수도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최저 학력 기준이 예년과 동일하다면 충족하는 학생의 절대 수도 줄어들어 합격선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저 기준만 충족한다면 교과 전형도 합격을 위한 전략적인 전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전년도 결과 및 올해 변화된 사항도 체크해야 됩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장정도 경쟁률, 중복 합격자, 충원율 및 모집 인원, 그리고 최저 학력 기준의 변화 꼭 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경쟁률을 예측하고 현재 내 성적과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성적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여러가지 교과 성적 산출 프로그램, 아마 담임 선생님이 학교별로 가지고 계실 것이고 아니면 원하는 대학 홈페이지나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서 직접 산출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 전형의 올해 특히 교과 전형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수도권 지역균형 전형 선발입니다. 작년까지 수도권 대학은 대부분 종합 전형으로 그리고 지역대학은 대부분 교과 전형으로 학생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지역대학의 경우 70% 정도를 교과 전형으로 모집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수도권 소재 대학들이 지역균형 선발을 하는데 대체로 학교장 추천 전형 성격으로 학생부 위주 교과 전형으로 선발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 따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이 좀 낮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수준에 비해 최저 기준이 좀 높은 곳에 지원한다면 내신 성적이 좀 낮아도 충원 합격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과 플러스 면접 전형을 노린다면 부족한 교과 성적을 만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1단계에서 교과 성적으로 몇 배수를 뽑아서 탈락할 수 있는 단계형 전형보다는 일괄 전형에 지원한다 하여 면접과 최저 기준을 통해 역전을 노려보는 것도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과 전형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보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대표적인 특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16개 대학 서울 지역 16개 대학의 전형별 모집 비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년에는 학종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올해는 정시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시에서는 아직 학종, 교과, 논술의 순서를 유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인원수를 비교한 증감표입니다. 증감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학종과 논술 전형에서 지금 마이너스 보이시죠? 줄어든 인원이 교과 전형과 지금 현재 교과 전형과 정시 전형에서 인원으로 흡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 고려대와 같이 교과 전형의 인원이 줄어든 학교도 있는데 이것은 작년 인원수와 비교했기 때문이고 재작년에 고려대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3배수 이상 작년에 더 뽑았기 때문에 올해는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즉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 전형 선발로 교과 전형 인원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구 경북 주요대 수시 전형별 모집 인원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을 볼 수 있는데 총 16,895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으로는 총 6,718명을 선발합니다. 즉 교과 전형의 비중이 지역에서는 가장 높고 종합 전형과 정시 수능 전형이 그 뒤라고 보면 됩니다. 교과 전형의 특징에서 알려드린 대로 수시 전형에서 서울권은 종합 전형의 비중이 높고 지역대학은 교과 전형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형 유형별 경쟁률을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경쟁률이 높을수록 합격 가능성은 낮아지고 낮을수록 합격 가능성은 높아지겠지요. 전형 유형별 전국 평균을 보면 교과 전형이 7대1로 가장 경쟁률이 낮고 그 다음은 종합 전형으로 8.4대 1입니다. 특히 최저학력 기준이 주로 교과 전형에 있고 그 충족률을 생각한다면 교과 전형의 실경쟁률은 7대1 이하로 분명히 떨어질 것입니다. 논술 전형은 경북대, 부산대, 원주의 연세대 미래 캠퍼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경쟁률이 거의 30대 1로 아주 높아서 합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아주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학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합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과 전형으로 2개 혹은 3개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형별 충원율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평균을 보면 교과 전형의 충원율이
28.75%로 가장 높고 논술 전형의 경우 32%로 가장 낮습니다. 충원율이란 모집 인원 대비 후보로 합격한 학생 수의 비율이라 보면 됩니다. 만약 모집 인원이 10명일 때 후보 10번까지 충원 합격을 하면 충원율 100%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충원율이 200%라면 후보 20번까지 합격을 했다는 말이 됩니다. 교과 전형의 충원율이 높은 것은 교과 성적이 좋은 학생들 중에서 안정 지원으로 교과 전형에 여러 개를 지원하고 교과 전형에 종합 전형으로도 소신 지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복 합격자가 많아 충원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 전형의 경우 대학별 전형 요소나 인재상이 조금씩 다르고 입학 사정관의 관점 또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중복 합격자가 교과 전형에 비해 적어 충원율도 교과 전형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교과나 종합 전형으로 지원할 수 없지만 수도권을 선호하는 다소 목표가 큰 3, 4등급 학생들과 정시를 함께 고려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1등급의 절대 인원수에 비해 전국적으로 3, 4등급 학생 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경쟁률은 높고 합격률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교마다 논술의 유형이 조금씩 달라 중복 합격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충원율 또한 아주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과 전형 지원 시 작년도 충원율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저 합격자 발표 때 후보 순위를 받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충원 발표를 차분히 기다려보는 여유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최저는 충족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쟁률의 변화가 합격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2019-2020 학년도 교과전형 입결 자료입니다. 오른쪽이 2019 학년도 결과, 왼쪽이 2020 학년도 결과입니다. 2019 학년도에서 정치의 회계학과 경쟁률이 10.71대 1이었고 입학자 85% 등급이 1.74 등급이었습니다. 반면에 2020 학년도에서는 경쟁률이 6.43대 1 등급 6.43대 1로 경쟁률은 하락했는데 합격자 85% 등급이 2.00 등급으로 낮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 7.29대 1일 때는 입학자 85% 컷이 2.04였으나 8.43대 1로 경쟁률이 높아졌을 때 합격자의 컷은 1.85 등급으로 상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 전형 지원 시 작년도 경쟁률과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경쟁률을 비교 확인하는 것이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자, 지금까지 전반적인 교과 전형의 특징과 지원 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과 전형의 선발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